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집을 지은 IB입니다. 오늘은 내 집은 과연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F 주택은 그 단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ICF로 집을 짓고 나서 과연 저희 집이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이 과연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은 공간 난방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15kWh, 연간 15kW 이하의 그 공간 난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수요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공간 냉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하게 숫자로 제공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 이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1차 에너지 요구량, 그러니까 이거는 냉방 난방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에너지를 총망라해서 1차 에너지 요구량이 제곱미터당 연간 150kWh 이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밀은 이제 5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압력인데, 굉장히 낮은 압력을 걸어주고, 이건 가압 또는 감압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 0.6, 그러니까 한 60%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그 공기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실내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단 저희 집의 에너지 소요량,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집의 크기나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면적은 저희 집이 60평, 199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저는 이제 부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부피를 별도로 계산을 해봤는데, 부피는 층고나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833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199제곱미터에 833세제곱미터의 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 1층이 30평, 2층 30평, 뭐 다락이 30평인데 다락은 이제 냉난방이 되지 않으니까요. 벽의 면적, 외기와 접하는 벽의 면적은 236제곱미터고 지붕이 106제곱미터, 창문이 24제곱미터, 현관이 3제곱미터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실내 설정 온도는 겨울에는 22도, 항상 22도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가동이 되는데 23도 내지 24도로 유지가 되도록 항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저희 집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23년도에 이제 청구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LPG는 저희가 연간으로 183세제곱미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 난방이 약 125세제곱미터라고 판단을 하고, 온수를 약 58세제곱미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름철에 온수 사용량을 겨울철에도 그대로 그만큼 사용한다 계산해서, 그 겨울철에 난방과 온수를 구별할 수 없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온수를 빼내고 난방만을 계산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연간으로, 물론 태양광 차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간 숫자는 3782kW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위 면적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LPG는 이게 에너지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LPG의 열량을 15,000kcal per 뉴턴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가정은 그 1뉴턴 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정과 수치를 근거로 해서 연간 LPG 사용량을 보면은 저희가 약 3,100
92kWh. 그래서 단위 면적당 LPG 사용량은 약 16, 이걸 이제 199로 나누면 되겠죠. 16kWh가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정리량은 19kWh가 되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총 에너지 사용량,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약 35kW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좀 더 그 세분화해서 LPG 같은 경우에 난방을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LPG의 그 난방 수요 125세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가정하에 뉴턴 세제곱미터는 세제곱미터랑 동일하다고 보고 1뉴턴 세제곱미터 열량은 15,000kcal라고 이제 에너지법 시행 규칙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LPG의 총 열량이 3,192kWh 아까처럼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그 난방용으로만 떼내면은 약 11 단위 면적당 약 11kWh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한편 전기는 아까 계산해 드렸던 것처럼 약 19kWh per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단위 면적당 19kWh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소요는 역시 마찬가지로 35kW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 난방 같은 경우엔 기준이 15kWh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실제로 전체 에너지는 난방과 호수를 다 합치면 16이 되지만 난방만은 11kWh가 되고요. 냉방은 별도로 뭐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은 기준이 120kWh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35kWh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하지 못했고 쾌적성 같은 경우는 10% 이하의 이 실내 온도 25도 초과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25도가 넘는 시간이 전체의 1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식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집에 없는 경우에는 뭐 25도가 넘어가겠지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뭐 거의 그 에어컨 온도를 23도 4도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량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또한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 교환 그 공기 정화 장치 이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그거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패시브 하우스 그 협회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벽체 아니면 집의 그 구조별로 그 요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 외벽의 열 관리율을 0.15 와트 per 제곱미터 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하면은 외벽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0.15인데 저희 집은 0.105, 지붕은 0.12인데 저희는 약간 높습니다. 0.122.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은 이제 0.163으로 그 지금 단열재 구성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유리의 열관리율, 뭐 창틀 열관리율, 창호 설치 후 열관리율 뭐 이런 거를 이제 별도로 다 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창호업체로부터 받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공 허가를 받을 때 다 제출을 해버려 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여기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는데 일단 기준을 보면은 창호 설치 후 열관리율에 대해서는 0.05로 기준이 되어 0.85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1.024 이게 이제 그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에도 기준은 0.8로 되어 있는데 1.239로 그것보다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교환 환기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열교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전체 그 쾌적성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은 그 저희가 그 별도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외벽과 창호, 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과 저희가 집에 구성하고 있는 그 단열 시스템에서의 열 관리를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면 외벽 같은 경우에는 역시 ICF 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그 기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 외벽이라든가 그 창호, 문 등의 그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외벽과 지붕이 전체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창호와 문의 그 기준이 좀 떨어지는 것은 벽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과연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면은 연간 난방 에너지 수요가 저희 집이 11kWh per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1리터 하우스가 됩니다. 즉 그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할 때 그 한국의 패시브 하우스 건축 협회에서 그 이 집은 몇 리터 하우스, 몇 리터 하우스 이런 식으로 그 인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은 1.1리터 하우스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연간 총 에너지 소용량은 120에 비해서 저희는 현저하게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압력 테스트는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밀 이런 부분은 자료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기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집이 건축탐구 집에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외부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저희 집을 찍은 게 있는데, 그 경우에서 보시더라도 그 기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열이 새는 부분이 벽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외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치 안 한 이유가, 열외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면 층별로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열외수 환기 장치를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창문을 열어서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씩 환기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뭐 충분한 환기는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난방비 올라가는 것이 글쎄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올라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연간 뭐 5달 내지 6달, 최대한 6달 난방을 한다고 봤을 때 연간 6만 원인데, 연간 6만 원을 6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만 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현명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외수 환기 장치는 그런 사유로 저는 설치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전체적인 그 건축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운영비를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번 계산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기준을 보면은 열 효율을 바닥 면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옳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층고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부피가 늘어난 만큼 난방 요구량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 층고가 낮은 집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난방효율이 좋은 걸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정답이냐? 저는 정답 같지가 않고요. 결국은 부피를 기준으로 난방 요구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더 올바른 그 계산 방식이고, 그것이 더 맞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그 기준에 대해서 측정은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 아니면 굉장히 초기에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과연 맞느냐? 결국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수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측정을 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측정을 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모니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애수 환기장치의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뭐 각자 그 건축주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이것이 꼭 기준에 들어가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저는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1.1리터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CF 주택으로 저는 집을 잘 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